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통 사온 지 85일째 되는 날입니다. 좀 있으면 3달이 되겠네요. 오늘은 25일입니다. 9월 25일. 9월 25일인데 지금 여기는 꿀이 한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분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좀 아까 말벌이 한 마리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말벌을 딱 낚아챘는데 낚아채서 밟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꺼내는데 꿀벌도 같이 밟혔더라고요, 한 마리가. 근데 말벌이 잡고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이 꿀벌을 잡고 온전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씹어 놓습니다, 한번. 그래서 죽은 상태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말벌을 비벼버리고 꿀벌을 살짝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꿀벌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역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낚아챈 것 같아요. 근데 향긋한 냄새를 봐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화분은 안 묻혀 있더라고요. 화분은 안 묻혀 있는데, 그래서 똥구녕 있는 데를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카시아 향도 아니고 좀 약간 장미향 비슷하면서도 장미는 아닌데 화장품에서 날 듯한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여자들 스쩍 지나가면은 이렇게 좀 독특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 있죠. 아무튼 그런 향기가 나는 똥구녕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벌이 이제 비벼졌으니까 발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이제 배가 터진 거죠. 근데 몸에서 그런 향기가 그래갖고 자세히 이렇게 막 여러 번 맡아봐도 역시 향기가 납니다. 그 말은 지금 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꿀이. 그리고 지금 다리에, 또 어떤 벌들은 다리에 화분을 묻혀갖고 들어오는데 노란 거하고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화분을 물고 들어옵니다.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화분을 묻혀갖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노란 화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벼에서 화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벼에서 화분이 묻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딱 보고 있으면은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화분을 묻혀갖고 들어오는 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분을 묻혀 들어오는 또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분은, 저건 또 주황색이네. 노란색. 한 40%, 40%의 벌들이 화분을 물고 들어오고, 나머지 60, 70%의 벌들은 아마 꿀을 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꿀. 한 50%의 벌들,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20%의 벌들은 물을 기러 오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물을 떠나도 얘네들이 이렇게 약간 당액을 섞어주면 빨리 가져가는데, 그냥 소금하고 물만 섞어주면 그렇게 빨리 안 가져갑니다. 당액을 살짝 섞어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 한 통을 금세 먹어치우더라고요. 당액을 조금 넣어줬는데도. 그러고 보면 물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얘네들이 막 좋아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 놔주는 물이. 그래서 지금 9월 25일인데도 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죠. 잡곡이겠죠. 근데 그 꿀의 향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슬쩍 냄새가 맡으면 향기가 착 나더라고요. 꿀 향기가.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가을에 꿀이 있나 없나 생각했는데 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향이 있는 거로 봐서는 이런 향기 나는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농촌도 아니고 아파트도 있고 논도 있고 들도 있고 이런 또 과수원도 있고, 그래서 개천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데서 개천 옆에
무슨 풀들에서 막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 꽃가루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근데 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10시 좀 넘었을걸요? 얘네들이 8, 9시.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 아주 지금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좀 전에는 아무튼 무슨 저 입구에 들어가는데 무슨 전쟁 치르는 것처럼 들어가더라고요. 막 와갖고 막 쳐박으면서 또 막 날라나가면서 막 뒹굴면서 날라나가요. 얘네들은 또 저거 저렇게 뒹굴어. 착륙장을 이렇게 뭐 아래로 만들어서 이 빨간 판을 밑으로 이렇게 향해 줘서 그런가? 비행기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쑥 올라가게 해줘야 되나? 아무튼 날라나가면서 휙 뒹굴어 버려요. 나가면서 뒹굴어 버리지. 어떻게 얘네들은 저렇게 나가면서 뒹굴어 버립니다. 저렇게 왜 나가면서 뒹구냐? 들어오면서 뒹굴어야지. 꼭 나가면서 뒹굽니다. 툭 떨어져 또 나가면서. 그걸 먹고 나가는 거야. 그냥 도시락을 싸갖고 나가서 무거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아침에 벌들을 몇 마리 물어내긴 물어내요. 애벌레도 한번 물어내고 숯벌도 좀 물어내고 그래서 한 서너 마리는 이게 안에서 밖으로 물어낸 게 있더라고요. 꼭. 근데 저런 벌들의 활동을 봐서는 뭐 크게 병이 있는 벌들은 많지 않아. 엄청나게 활발적이니까요. 그리고 9월에도 9월 말인데도 꽃에서 꿀을 가져온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볼통 안에 꿀이 엄청 많습니다. 꿀이 뭐 상당하게 많아요. 지금 사양은 만약에 사양은 저 정도면 한 3일에 저 정도씩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일에. 근데 지금 저거는 이제 물인데 한 저거 3분의 1씩 줍니다. 하루에. 근데 그 사양액을 주는 시간대가 이제 저렇게 물을 먼저 주고 이따가 얘네들이 활발해지지 않는 시간대에 지금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활발하잖아요. 이럴 때 사양액을 주면은 얘네들이 일을 안 나가요. 많이 거기에 들러붙느라고. 그래서 활발할 때는 안 주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막 아무 때나 막 줬는데 일어나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뭐 종이컵을 하나씩 줬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사양액을 안 주고 조금 이제 뜸해질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몇 마리씩 들어오는 띄엄띄엄 하나씩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넣어줍니다. 사양액을. 그때 이제 사양액을 종이컵을 하나 넣어주면은 입구에 있다가 나와서 먹더라고요. 바글바글 달라붙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옥시마이신의 소금에다가 사양액을 한 10분의 1컵? 한 100cc 아니야 50cc 요 정도 50cc 넣어줬나? 예, 50cc 아니야 30cc 정도 넣어준 거 같아요. 10cc 주사기로 한 20cc 정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조금 달라붙어서 먹습니다. 뭐 조금 많이 넣어주면 왕창 달라붙는데 그거를 갖다 먹이도 쟁일까봐 사양액을 갖다 물에다 그렇게 많이 안 섞어줍니다. 조금만 섞어줘요. 걔네들이 그냥 그 육아하는 데만 쓸 정도로. 그러면은 애들도 많이 안 달라붙더라고. 사양액을 많이 섞어주면 애들이 바글바글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물 줄 때는 사양액을 조금만 섞어줍니다. 조금씩까지 가게. 쟤네들이 사양액을 많이 섞어주니까 한꺼번에 왕창 가져가갖고 쌓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식수에다가는 사양액을 조금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외역벌들이 이제 안 나가는 시간대에 그때 사양을 해줍니다. 조금 한 종이컵으로 한 컵. 근데 얘네들이 막 진짜 활발하게 나가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대에는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하고
아침 때 시간대 되면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오후 시간대에 또 이렇게 막 나가는 시간대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벌들이 아무리 강벌이라 그래도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거 같아. 얘네들도 이제 날라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날라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 생각에는 몇 킬로 정도는 그냥 한 1, 2분 사이에 날아갈 것 같아요. 저 정도로 막 하늘로 쫙 무슨 뭐 로켓처럼 날아가서 그러니까 벌이 결코 뭐 이런 속도 면에서 다른 날벌레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쫙 날아가다 여기 이렇게 쭈구리가 앉았으면은 그 꿀에 그 향 냄새가 납니다. 향내가 꿀에서 그 꿀 냄새가 그 뭐 꽃향기 그 냄새가 그 꿀하고 섞인 냄새 있죠. 꽃향기가 그런 냄새가 싹 납니다. 이렇게 아까 벌 잡은 손가락 냄새를 딱 맡으면 손가락에서 그 무슨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냥 벌들이 지금 활기가 요 며칠 전에는 자꾸 애벌레를 물어내 갖고 무슨 병이 있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깨끗하네요. 지금 앞에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밑보온, 옆보온 안에 또 보온제도 해주고 이제 보온 패드도 위에다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보온 패드를 아무리 올려줘도 외부 온도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외부 온도가 외부 온도가 만약에 20도라고 치면은 내부 온도의 빈 공간이죠. 이렇게 격리판 밖으로 빈 공간, 그쪽 온도는 한 6도에서 7도 요 정도 차이 납니다. 6도 좀 27도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외부 온도가 25.7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도가 조금 어느 정도 높을 때는 안에 온도는 27도예요. 근데 이 온도가 가령 16도나 17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 내부 온도가 역시 24도 정도로 떨어진다. 그냥 보온만 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20도 밑으로 떨어질 적에는 내부 온도가 기껏 가야 25도, 5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막 19도 이렇게 떨어지면 내부 온도가 25도. 그 다음에 15도 정도로 떨어지면 내부 온도가 그때부터 또 떨어집니다. 14도, 13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15도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는, 만약에 15도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 27도나 28도를 내부 온도로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일반적 보온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 보온으로는 안 되고, 만약에 이 내부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벌들이 모여 있는 그 육아방의 온도는 35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온도계를 넣어서 관찰해 본 결과, 그러면 외부 온도가 15도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는 그 육아 온도를 3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온, 그러니까 일반적 보온이 아니라 일반적 보온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거죠. 그 전기 보온판을, 가온판을 넣어줘서 뭐 보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벌들이 상당히 힘들게 그 35도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방의 온도를. 왜냐하면은 그 벌통 그 빈 공간의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만약에 15도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기 가온판을 올려주고 15도 밑으로
이제 낮에가 돼갖고 해가 떠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그러면은 27도 정도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전기 가온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늦가을 해가 떨어질 적에는 역시 그 전기 가온판을 써야 된다. 제 생각에는 추석이 끝나면 야간에는 무조건 전기 가온판을 해야지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온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추석이 끝나면서 그 알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온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11월까지 10월 중순까지 알을 받으면 10월 한 10일까지 알을 받으면 11월 초에 다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0일 정도까지는 보온을 해줬다가 10월 15일이 넘어가면서 전기 가온을 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벌들이 11월 초중순에 다 태어나게 되는 거죠. 11월 초중순에 다 태어나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월 10일경쯤에는 전기가온판도 빼면서 소비 축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자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충들이 태어나게 하려면 소비 축소가 이루어져야지 벌들이 뭉글뭉글 모여갖고 35도를 유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쭉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외부 온도 15도 밑에선 전기 가온을 해주지 않으면 유충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충들이, 왜냐면 추워서 전기 가온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계속 관찰해온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통 앞에 앉아서 향기가 나지 않고 벌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고 꽃가루가 안 들어온다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알을 받지 말아야 될 시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꽃가루가 들어오는 이상 지금은 육아를 한 의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쟤들이. 그래서 꽃가루, 이렇게 벌통 앞에서 봐서 꽃가루가 들어온다 그러면 육아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꽃가루가 이제 거의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기 가온을 해주지 않고 월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꽃가루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